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현재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사연글을 통해서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건실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죠. 문제의 시작은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이라며 들고 오는 것들이 영 시원찮은 것들이었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저축해오던 돈을 모조리 날리게 되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민우 생각해서 제발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어? 아직 집 대출 갚아나가려면 한참은 더 남아있는데 이렇게 빚이 쌓이면 안 되잖아. 당신이 정 걱정되면 직장이라도 취직하든가. 애 돌보는 건 장모님한테 맡기면 되잖아. 안 그래도 직장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당신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서 하는 말이야.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친구랑 놀고 사업한다면서 돈만 쓰고 다니지. 요즘 집에 뭐 생활비라도 한 푼 갖다 준 적이 없잖아. 그럼 사업한다는 사람이 좀스럽게 회사 생활이라도 하리? 그런 식으로 백날 천날 벌어봤자 결국 사장 배만 불리는 거라고. 너가 조금만 눈이 뜨이면 그런 소리 다시는 못할 텐데. 당신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말이야. 술 마시는 거며 놀러 다니는 거 내가 하지 말랬어? 뭐든지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도를 넘어서니까 하는 말이잖아.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까지 하면서 집에 차 몰고 오는데 내가 기겁을 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남은 나랑 민우는 어떡하라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소시민으로 살 때는 당신이 참 예뻐 보였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정말 결혼 잘했다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남편 바가지나 긁고 배포도 작은 여자인 거 아니까 매력이 뚝 떨어지네. 더 짜증나게 할 거면 나랑 이혼해.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해? 당신 지금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닌 상태라고 생각할 테니까 내일 술 깨고 나면 나한테 사과해. 나도 당신 이렇게 취해서 날마다 돈이며 시간이며 탕진하는 거 더 견디기 힘들어.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면 이혼을 하자고, 이 사람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 저나 민우를 위해서 돈을 저축을 할 법도 한데 사업을 핑계로 펑펑 써대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 민우는 제대로 이쁜 옷도 입히지 못하는데 본인은 맞춤 양복이다 뭐다 남들 좋다 하는 거는 죄다 하려 들더군요. 제가 취직을 하고 몇 년이 넘게 집안일이며 육아며 생계를 책임지는 동안도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하면서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만나면서 가망도 없어 보이는 일들만 쫓아다녔죠. 회사 일과 집안일 모두를 책임진다는 것은 점점 힘에 부쳐왔어요.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현기증이 나는가 싶어서 잠깐 앉으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군요. 과로가 심한 데다 몸에 피로가 많이 겹쳐 염증투성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더는 못 참겠다며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하는 말만 마저 듣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대답하려더군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이미 마음 굳혔어.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더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내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당신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내가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건 사실이야. 정말로 나 달라질 테니까 믿어줘, 여보. 적어도 내가 당신한테 꼭 알리고 싶은 소식부터 들어줘. 뭐길래 그러는지 말이나 해봐. 어차피 나 당분간은 병원에서 옴짝달싹도 못할 것 같으니까 싫어도 들어야지 뭐. 듣고 놀라지나 마. 나 복권 당첨됐다? 그것도 무려 1등. 여보,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알겠는데 적당히 하자.
거짓말인 거 알면 원래 실망이 더 크다잖아. 그래봤자 가루 때문에 상한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방 들킬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 진짜 복권 1등 당첨됐다니까? 이제 우리 부자라고, 부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연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남편을 꼬드겼던 한량 친구.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답게 복권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곤 했었답니다. 그와 동조했던 남편 역시도 주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해 왔었죠. 또 서로 의리에 죽고 의리에 껌뻑 죽는 남자들이라고 만약 누군가가 당첨이 되면 그걸 꼭 절반으로 나누는 약속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신이 당첨된 게 아니라 친구분이 당첨된 거란 말이지? 걱정하지 마. 걔가 나 꼭 당첨금 준다고 했으니까. 누가 1등을 하건 나중에 군소리 없이 무조건 반띵한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고. 여보, 우리 민우도 이제 부자 아빠 생기는 건데 당신 표정이 왜 탐탁지가 않을까? 친구분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려고? 혹시 복권 살 때 들었던 사람이라든가 달리 증언해줄 사람은 있고? 에이, 여보, 걔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였던 놈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걔가 나를 배신한다고? 원래 돈 걸리면 가족도 뭐고 없다는 말 있잖아. 그리고 당신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입 닫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 일인데? 괜히 나 불안하게 하지 마. 나 기분 좋았는데 지금 좀 신란해지려고 그런다. 그냥 믿고 기다리면 안 될까? 남편은 의리가 있는 친구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신의를 지킬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부터가 딱히 의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귀는 친구라고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복권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친구는 남편과 복권 당첨금을 나누기로 했던 일을 아예 모른 척 마음먹었더군요. 남편은 다시금 술에 빠져들면서 하루하루를 방탕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태연하게 차를 몰고 들어오는 모습에 화를 냈더니 도리어 제게 손찌검까지 했어요. 너가 괜히 부정 타는 소리해서 그놈이 나한테 당첨금 안 주는 거잖아. 대체 내 인생을 왜 자꾸 힘들게 하는 건데? 넌 좀 맞아야겠다. 당신이 제대로 일 처리 안 한 걸 왜 나한테 이래? 딱 한 대만 더 나 때려봐. 경찰에 신고하고 민우 양육권 내가 다 뺏어갈 거니까. 당신 나한테 이럴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고. 기껏 부자 되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 됐잖아. 그 자식은 나 꼬드겨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게 해놓고 혼자만 잘 살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 관둔다고 할 때 뜯어 말렸어야지. 진정하고 핸드폰 내놔봐. 이대로 당신 배신한 친구, 아니 그 친구 같지도 않은 그 인간 돈 다 갖게 할 생각이야? 문자가 됐건 뭐라도 증거 찾아내서 우리 돈 받아내야지. 도와줘 여보. 당신이 나 안 도와주면 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저와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에서부터 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싸그리 다 살폈죠. 결국 이거면 됐겠다 싶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친구가 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절반 안 주면 자기가 짐승이라면서 천벌을 받을 거라던 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찾은 증거 덕분에 저와 남편은 복권 당첨금 수령을 놓고 승소할 수 있었죠. 친구는 어이가 없게도 항소를 하면서 복권 당첨금 내놓기를 끝까지 거부하더군요. 그래도 승소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남편은 곧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저와 함께 꾸려나갈 집을 알아보기도 하는 등 신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말로는 제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몰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는 하루 날을 잡아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긴 뒤 차를 몰아 남편을 뒤쫓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종 들리는 음식점이며 술자리를 전진하던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술에 거하게 취한 상태임에도 운전석에 들어서더군요. 그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이 틀림없었지만 이어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와 껴안고 뽀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둘은 곧장 모텔로 직행을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모조리 사진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내연녀가 들어간 호실로 따라 들어가 불륜의 현장을 덮쳤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 와중에도 미안하다면서 제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신 정말 황당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랑 결혼해놓고 지금까지 하루라도 날 실망시키지 않는 날이 없어?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당신이 자꾸 나 자존감 깎아먹으니까 그렇지.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당신이 사업한다고 돈 길바닥에 버린 게 몇 년이야. 그거 다 참아주면서 용서해줬는데 오히려 그걸 내 탓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야, 나도 할 말 있어. 왜 이래? 나도 남자로서 떳떳하고 잘나고 싶은데 네가 자꾸 나 무시했잖아. 안 그랬으면 예저녁에 사업 성공해서 지금 민우랑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켰어. 그딴 헛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혼하자. 더는 당신 기만질 못 참으니까. 알았으니까 이혼해. 이혼하면 대체 누가 인생에서 손해봤는지 알게 되겠지. 그리고 복권 당첨금 당신 몫으로 돌아간 것도 절반 나한테 내놓을 생각하고. 내가 왜 당첨금을 너한테 반이나 줘야 하는데? 우리 헤어질 사이야, 이 사람아. 정말 사람 뻔뻔하다. 친구한테서 당첨금 못 받아낼 뻔한 거 내가 증거 다 찾아내서 도와줘서 받게 된 거잖아.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차지하겠다고? 민우 양육비라든가 이런저런 거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셔. 위자료는 그래도 두둑하게 챙겨줄게. 그럼 나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고. 당신 복권 당첨금에 내 몫이 얼마인지 한번 두고 보자. 아, 알았어. 그럼 지금 나 친구랑 소송 중이니까 일단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봐. 내가 돈을 받아야 당신한테 지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돈 받으면 꼭 당신한테 절반 줄게. 응? 약속했고 지금 말한 거 다 녹음도 해놨어. 나중에 절대 말 바꿀 생각하지 마. 내가 말 바꾸면 천벌 받는다. 걱정 마. 이혼하고 나면 반드시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 하지만 당첨금을 승소를 통해 받아내자마자 바로 태도가 돌변했죠. 내연녀와 함께 집을 장만하고 저와 민우는 잊은 것처럼 지내더라고요. 당신 결국 또 날 실망시키는구나. 약속해놓고 이렇게 뒤집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또 속았네. 난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뭔데?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때 당첨금 절반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법 잘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니까 설령 약속했어도 꼭 줄 의무가 없는 것 같더라고. 따지고 보면 친구 복권 당첨금 수령은 내 운으로 된 건데 이걸 나눠야 할 부부 재산으로 볼 이유가 없다면서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 아니었으면 당신 당첨금 절대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 공로 생각해서 위자료 넉넉하게 줬잖아. 뭐 나한테 도움 준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양육비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그래도 명색이 민우 아빠인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우리 남편 너무 착하죠? 술만 마시면 이렇게 사람이 말랑말랑해진다니까. 내 새 마누라가 아주 나를 잘 알아. 술만 마시면 사람 착해지는 것도 어떻게 알고 자꾸 술 먹인단 말이지. 비싼 가방 또 필요하면 말해. My new wife. 네, 여보. 나중에 가방 또 골라놓을게요. 제가 찾아갔음에도 와인을 훌쩍거리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던 전 남편. 내연녀까지 절 조소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말문이 막혀 전 남편의 집을 빠져나와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당첨금을 놓친 건 아쉬웠지만 민우를 위해서 양육비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트럭에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죠.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울고 있던 내연녀는 저를 보면서 행복하시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죽어서 행복할 이유는 없잖아요. 민우한테도 아빠가 죽은 일이라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심란한데. 아무리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당신 남편이 여전히 맞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 사람 죽고 얻은 것들 죄다 당신이 차지하게 생겼어. 설마 두 사람 혼인신고도 아직 안 올린 거예요?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말했는데 술 마시면 내일 하자 미루기만 했으니까. 음주운전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설마 그날도 술 마시라고 권유한 거 아니죠? 술 마셔야 나한테 돈 쓰고 잘해주는데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고? 너 내 남편한테 받은 돈 있으면 모조리 다 나한테 넘겨? 안 그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던 내연녀. 얘기를 정리해보면 남편이 아들 민우의 친권자로 여전히 등록이 되어 있는 데다 내연녀와는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으며 남긴 모든 재산이 저의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과 아들을 혼자 키울 생각에 막막하던 저로서는 정말이지 뜻밖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전 남편이자 민우의 아빠가 죽은 일이니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당첨금을 얻게 된 저는 장례식 이후 지금까지 아들 민우와 함께 전 남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으로서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들 민우에게는 좋았던 아빠로 추억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지난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 인생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중한 아들을 키워나가기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늘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제 앞길에 너무 모진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 않길 바라볼 뿐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홀로 기르게 되기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앞길에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